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금리 인상 폭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연준이 예상대로 강화된 조치를 내놨어요. 네,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전에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월가에 퍼졌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건 이른바 거인의 발걸음, 자이언트 스텝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0.75에서 1% 수준이었던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로 올렸습니다. 이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책 변화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일 텐데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 논의가 집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견 시작에 앞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먼저 전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at the Fed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We'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중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단을 통해 2%대 인플레이션이란 목표를 강력하게 약속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예고한 대로 다음 금리 인상에도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파월 의장은 0.75%포인트 인상이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다음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이번에 왜 1%포인트 인상이 아니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인플레이션 변화 상황을 고려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된다면서도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다소 지친 모습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대체적으로 소명했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씨에게 미리 면접 질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주당 박상현 의원의 소환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어제 또 연기됐습니다. 발사대에 세우고 최종 점검을 하다가 부품 하나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오후 2시,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산화제를 주입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야 하는데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결국 오늘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20분 누리호를 조립 건물에서 빼냈습니다.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에 실어 사람이 걷는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느린 속도로 조심조심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오전 11시 반, 드디어 우주를 향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전기 신호를 점검하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발사체를 세우면 센서 값이 변해야 하는데 세워도 값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특이값을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세웠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 조립 건물로 갖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품들을 분해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근본적인 설계 오류가 아니라 부품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 파악과 해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선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구민지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전동차 안, 미처 다 안 열린 좁은 문틈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상행선 전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약간 어거지로 출발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다음에 내리자. 이러고 결국 고장난 열차는 다음 역에서 멈췄습니다. 열차가 이곳 하겨울역에서 1시간 넘게 멈추면서 퇴근길 시민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아무래도 꽉 차다 보니까 승강장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땀 다 흠뻑 젖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택시 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는 고장난 열차가 코레일 소속으로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도로 위에는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면 함양 산삼골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SUV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처음 추돌한 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내린 60대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따르던 SUV 차량이 사고가 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구미 장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남성이 숨졌고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2층짜리 조립식 주택에서도 불이 나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천 청라 국제 지하차도에서는 운행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 지하차도에선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불이 붙어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